빨래를 돌리려고 남편의 셔츠를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목깃에 뭔가 묻어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음식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보니 달랐습니다. 선명한 핑크빛. 누가 봐도 립스틱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저는 그 색을 쓰지 않아요. 제가 쓰는 건 베이지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진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바를 법한 색이었어요. 몇 번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옷깃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물어봐야 하나. 그때 셔츠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죠.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여자 필체였어요. 동그랗고 예쁜 글씨. 남자가 쓴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로요.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셔츠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이에요? 누가 민호에게 립스틱을 묻혔고 누가 이런 메모를 준 걸까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라니. 무슨 사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차라리 새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셔츠를 세탁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겨서 바구니 밑에 숨겼어요. 증거처럼 남겨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웠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걸까?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설마.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립스틱과 메모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군요. 남편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왔어요. 전엔 8시쯤 오던 사람이 이젠 10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오늘 회식이야?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냥 업무가 많아서. 그런데 얼굴이 피곤해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샤워부터 했어요.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시간도 길어졌어요. 30분씩 들어가 있더군요. 무얼 그리 오래 씻는 건지. 씻고 나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엔 회사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만 봤어요. 그것도 화면이 안 보이게 뒤집어 놓고요. 제가 다가가면 슬쩍 각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봤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출근할 때 거울을 여러 번 보더군요. 머리도 신경 써서 넘기고, 향수도 뿌리고, 셔츠 주름도 꼼꼼히 펴고, 오늘 뭐 있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아니, 그냥이라니. 그냥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말에도 혼자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선 2~3시간씩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면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그냥 산책, 커피 마시러.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남편한테 분명 뭔가 있다. 다른 여자가 있다. 그 립스틱 자국이 증거였던 거예요. 그 메모가 진짜였던 겁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으면 끝날 것 같았거든요. 확인하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날은 우연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남편 회사 앞을 지나가다 괜히 발걸음이 멈춰졌죠. 혹시 남편이 보일까? 그런 생각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사 건물 입구에서 남편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옆 건물 그늘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남편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쇼핑백. 가까이서 보니 알겠더군요. 여성 화장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남편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쇼핑백을 안쪽 깊숙이 넣더군요. 조심스럽게요.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트렁크를 닫고 나서 남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죠. 남편의 표정이 보였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다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자 화장품, 분홍색 쇼핑백, 몰래 트렁크에 숨기는 행동. 이게 뭡니까? 이게 뭐란 말이에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선물 아닙니까? 여자한테 줄 선물. 남편이 저한테 화장품을 사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기념일에도 그냥 꽃다발 정도였죠. 그런 남편이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샀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 그 립스틱을 묻힌 여자, 메모를 건넨 여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몸이 차가워졌죠.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집에 가는 길. 저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발길을 돌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분홍색 쇼핑백뿐이었죠.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젠 확실해요.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립스틱, 메모, 늦은 귀가, 샤워, 쇼핑백.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저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죠.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왜 그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바구니에서 그 셔츠를 꺼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립스틱 자국이 대체 뭐냐고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거. 저는 메모도 꺼내서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라니. 누군데요? 이 사람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소리쳤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 왜 이래요? 늦게 들어오고, 샤워만 오래 하고, 말도 없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보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회사 앞에서 봤어요. 여자 화장품 사는 거, 트렁크에 숨기는 거 다 봤다고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대체 누구냐고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여보, 말 좀 해봐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말 못하긴 뭘 못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나 당신 아내예요.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있는 거 맞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시간을 좀 줘.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저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죠.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다가왔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남편도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죠.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남편과 누군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고, 저는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친구와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괜히 또 그쪽으로 발길이 향하더군요. 카페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죠. 남편과 같은 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말을 걸까? 결국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말을 걸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민호 형수님? 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흔쾌히 앞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서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는 난처한 얼굴로 커피 잔을 만졌어요.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수님, 민호 형 요즘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팀장이 요즘 형한테 너무 심해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요. 회식이라고요. 지난주에도 팀장이 술 취해서 형한테 립스틱을 막 발랐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장난이랍시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형이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그때 묻은 거였어요. 그 립스틱 자국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륜이 아니었다고요.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왜 남편이 말을 안 했을까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끄러웠나 봐요. 그런 모습 형수님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뭔가 목이 메었어요. 남편은 외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모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혼자 사귀고 있었던 거죠. 형이 많이 힘들어하던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의심만 하고 다그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오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걸으면서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집으로 달려가야 했지만 저는 다시 그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동료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돌아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서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였어요. 한 달 전쯤. 팀장이 술을 많이 마셨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팀장이 민호 형한테 막 놀리듯이 말했어요. 너는 남자도 여자도 못 즐겁게 해줄 것 같다고.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요. 형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남편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형이 웃고 넘기려고 했는데 팀장이 분위기 왜 이러냐고 재미없다고 더 갈궜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립스틱을 꺼내서 형 얼굴에 막 그었어요. 여자처럼 만들어주겠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이 싫다고 했지만 팀장은 안 멈췄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하면서 결국 형 셔츠에도 묻고.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남편이 말을 못한 거구나. 그리고 메모 하나도 봤어요. 수고 많아요라고 쓰인 거. 아, 그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회식 끝나고 형한테 몰래 건넸어요. 힘내라고. 남자가 쓴 거였어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쇼핑백도 차 트렁크에 숨겨뒀던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품 쇼핑백. 그건 팀장이 여직원 생일이라고 형한테 사오라고 시켰어요. 자기는 바쁘다면서 형이 뭘 사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산 게 아니었어요. 팀장이 떠넘긴 거였죠. 형이 점심시간에 백화점 갔다 왔어요. 그걸 회사에 둘 수도 없고 집에 가져가기도 그렇고 해서 차에 넣어뒀었나 봐요.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립스틱도, 메모도, 쇼핑백도 전부 제가 잘못 본 거였어요.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팀장이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형만 골라서 괴롭혀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말리려고 해도 분위기 깬다고 더 화내고 형은 참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외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매일같이 모욕당하고 있었던 거죠. 혼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 들킬까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일어나서 뛰어나갔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남편에게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더군요. 여보, 제가 부르자 소파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요. 숨소리도 불규칙했어요. 뭔가를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만났어요. 제 목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다 들었어요. 팀장한테 당한 일.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여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너한테.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한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난 남편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안전하게 기대야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나 스스로 내가 너무 한심했어. 너무 창피했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에 오면 너한테 웃어야 하잖아. 남편답게 행동해야 하잖아. 그런데 회사에서 당한 꼴을 생각하면 너 앞에 설 수가 없었어. 저는 울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런 나를 보면 내가 실망할까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나도 당신 잘못 아니야. 남편이 제 품에서 떨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내가 미안해요. 의심해서, 다그쳐서. 저는 남편을 더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한심하지도 않고 당신은 그냥 힘든 거였어. 남편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혼자 버티지 마요.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같이 힘든 거 나눠야죠.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린 함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죠. 남편이 겪은 고통. 그걸 이제는 제가 나눠 가지겠습니다. 부부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팀장한테 당한 일들을 하나씩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죠. 하지만 말할수록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이대로 둘 순 없다고. 회사에 말해야 해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은 망설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잖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인사팀에 정식으로 팀장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남편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남편과 동료들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동료들도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줬죠. 형수님,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인사팀에서 제대로 조사하겠대.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남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는 손을 잡고 회사 건물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부드럽게 불었죠.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회복의 시작. 남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었고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불륜이라고 믿었던 진실. 그건 사실 남편이 혼자 맡고 있던 고통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상처. 남편 혼자 사귀던 아픔. 이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거예요. 그게 부부니까요.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